메뉴남입니다. 자, 오늘 2022년 1월 18일 화요일이고요. 오전 8시 17분입니다. 오늘 좀 일찍 나왔죠? 자, 뉴스 볼게요. 대선이 이제 대통령 선거가 50일 정도 남았습니다. 치열하죠? 여론조사들이 요즘에 엇갈린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좀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좀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질문 문항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흐름이 어떤가 정도만. 자, 헤드라인 뉴스 맨 처음에 민주당 김건희 씨 발언은 낮은 톤으로, 무속인 조언은 강한 톤으로. 세계일보에서요, 건진 법사인가요? 무속인들이 윤석열 캠프에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김건희 씨 발언은 사실은 본인이 본인을 좀 보호하고 비호하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좀 반갑지 않았던 방송이었죠. MBC 스트레이트 방송. 그런데 이제 세계일보에서 나온 이 무속인 관련한 내용들은 과거 그 최순실 의혹이 생각이 나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좀 높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또 국민의힘당 쪽에서요, 뭔가가 비정상적이에요. 그냥 정치적인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니고 비정상적인 부분들이 항상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은 항상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과연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또 국가 입장에선 불행한 일입니다.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게 또 비선 실세가 있었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력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런 걱정을 끼치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당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각 언론에서 이 무속인 관련한 내용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속인 관련해 갖고는 윤석열 후보도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김건희 씨가 이제 그 대화 중에 본인이 훨씬 더 무당들보다도 영적이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무속과 더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그래서 상당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올라오면서 그 편의점 사장님이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 편의점 사장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다. 이게 드러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거 듣고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저는 좀 대충 알고 있었어요. 그죠? 정치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반 대부분의 분들은 이 MBC 방송을 통해서 이제 폭로가 된 이 김건희 씨의 그 녹취록이 좀 많이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좀 악재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설 전에 이제 이렇게 되면 설 연휴 민심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지금 그래서 이거 터져갖고 또 공약들이 다 묻혔어요. 이게 대통령 선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좀 낮은 자세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보도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무속인 관련 의혹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자, 예전이랑 좀 다르죠. 윤석열 후보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네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이랑 이제 투트랙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좀 낮은 자세로 사과를 했고,
국민의힘당에서는 이것을 정치 공작으로, 근데 이제 이거 보면 매일 고소 고발을 해요. 이 검찰당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검찰 출신들이 많은데 정말 고소 고발을 남발합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걸 자꾸 법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국민의힘당의 모습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뭐 과거보다는 나아졌네요. 예전 같으면은 뭐 이거 가지고도 난리 쳤을 것 같기도 한데 사과를 했고요. 자, 이거 뭐 여론조사 결과는 뭐 그냥 제가 봤을 땐 비등비등해요. 비슷비슷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조사도 있고 저렇게 나오는 조사도 있고, 대체적으로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오늘 경향신문에서도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초접전 상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자, 또 뭐 김건희 씨 발언 중에 미투 관련해갖고 뭐 안희정이 불쌍하더라, 이 내용,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당에 잠깐 입당을 했었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사과를 했는데요. 왜 본인이 사과하죠? 그래서 뭐 다시 김지은 씨가 소환이 되고 안희정 씨가 또 소환이 되고 있네요. 북한 애들 왜 이렇게 미사일을 쏴대는지, 그 돈으로 좀 국민들 쌀이나 좀 제대로 챙겨주세요. 굉장히 식량난이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지. 학원은 제외됐지만 청소년 방역 패스는 유지되면 학부모가 혼란스럽다. 혼란스럽겠죠. 뭐 학원은 가도 되는데 백신을 맞지 않은 친구들은 뭐 다른 데는 또 안 가나요? 못 가나요? 그런 얘기인 것 같고. 김건희 캠프 인선 관여? 저는 정치권에 아는 사람이 없다. 자,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자, 이게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검찰총장의 부인이고 지금은 대선 후보의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정치에 관여를 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관심은 많다. 남편이 대선 후보인데 당연히 관심이 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대선 과정에서 좀 뭐 몇몇 측근들과도 만나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그렇게 이제 좀 얘기를 하면 될 문제 아닙니까? 항상 이렇게 저는 정치권에 아는 사람이 전혀 없다, 이렇게 잡아떼니까 더 이상하잖아요. 누가 코치를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이렇게 의혹을 증폭시키는 답변을 할 이유가 있나요? 자, 그래서 어제 오늘 계속 김건희 씨 관련, 또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서 무속인들이 활약을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또 시끄럽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봤는데 이재명 후보 뉴스가 하나도 없죠.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인 거죠, 이게. 그죠? 언론사들이 돈 되는 것만 자꾸 하니까 언론 본연의 어떤 역할을 잘 안 하려고 해요. 뭐 주식과 관련해서 이제 정치 대선 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 요동을 칠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후보가 3프로 TV에 나와서 그런 말을 했죠. 내 테마주 사지 말라고. 보통 이제 주식 고수들은 테마주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씩 이제 벌 때도 있지만 한번 망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테마주는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추경 증액 움직임에 홍남기 부총리는 14조 원 정부안을 유지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군요.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 측
또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양쪽에서 14조 원이 너무 적다, 찔끔찔끔이다, 높여달라, 그래서 이게 수령을 증액을 할 거라고 양쪽에서 예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반기를 들고 있군요.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좀 이런 재정 살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상당히 좀 뭐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딪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뭐 이렇게 주장을 해도 끝까지 버티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홍남기 부총리도. 어제 봤습니다만 진격의 K방산, 제법 뽑는 꼬라지 하고는요. 어쨌든 뭐 사상 최고의 수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해프닝도 좀 있었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왕세제랑 아랍에미리트 왕세제랑 정상회담이 좀 불발이 됐어요. 근데 또 알고 보니까 뭐 드론 공격도 있었다 그러고 좀 아랍에미리트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한 30분 정도 통화를 했다라고 하죠, 왕세제랑.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제 정몽규 회장이 찾아갔잖아요. 그 실종자 가족들에게 찾아갔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사퇴를 발표를 했습니다. 롯데가 미니스톱을 인수한다고요? 미니스톱은 사실 주변에 그렇게 많이 보기가 어려운데 CU나 GS25 이런 편의점들과 어떻게 좀 어깨를 겨눌 수 있게 되나요? 편의점 3강 체제?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조금 올라가는 타다가 또 떨어지고, 그래서 단기 반등이 어렵다는 전망도 있고, 제가 이제 뭐 비트코인 나올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측은 믿지 마세요. 이거 지금 단기 반등 어렵다 그랬잖아요. 이런 기사 나오면 사실 또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믿을 수가 없어요, 코인은. 경제 뉴스. 그 다음 사회 뉴스로 가볼게요. 민주당에서 대장동 특혜 법정 증언에 민간 공모 사업과 별개다. 어, 17일 대장동 개발 사업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 제안서 검토 당시 특혜 소지가 있었다고 법정 증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 민간 공모 사업과는 별개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그때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랑 2015년 2월 공모한 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반박을 했군요. 어떻게든 대장동 이 사업을 이재명 게이트로 만들어 보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미 사실 거의 다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게 대장동 특혜가 만약에 이재명 후보랑 관련이 있었다면 이재명 후보가 어디 딴 주머니에 돈을 엄청 쌓아놨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돈이 쌓아져 있을 거고 그 돈으로 호의호식 하셨어야 되는데, 그 검찰이나 여러 기관들에서 이재명 후보를 몇 년간, 수년간 조사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계좌도 다 들여다봤고. 이재명 후보가 돈을 받은 게 없는데 이거를 이재명 후보의 게이트로 몰아가려고 하는 게 전 이해가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식당 카페는 이제 9시 그 영업시간 시간 제한이 그대로 유지가 되자 영업시간이라도 좀 늘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군요.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접수하고 있습니다. 최대 10만원인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일단 포기하겠습니다.
자, 여기 갈팡질팡 청소년 방역 패스 백신 맞아요 말아요 혼란스러운데요. 맞으세요. 방역 패스랑 상관없죠. 백신을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여러분들을 지킬 수가 있고요. 방역 패스랑 관련 없이 좀 다들 맞았으면 좋겠네요. 경상북도에서는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피해 29조를 보상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군요. 그래요. 어떻게 나온 피해 규모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 오늘도 춥던데 출근길 한파 계속되고 있고요. 그런데 강추위가 당분간 또 이번 주 내내 이어진다는 뉴스입니다. 어이 추워요. 발도 시리네요. 그죠? 세계일보는 왜 박근혜 나락 밀어넣었던 최순실을 소환했을까? 뭔가 비슷해 보이니까 그랬겠죠. 그죠? 유명 미용실에서 탈색을 하다가 3도 화상을 입었네요. 미용실에서는 손님이 강행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법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랑제일교회가 그 태극기 부대를 이끌었던 정광훈 목사의 교회 아닙니까? 소송에서 졌네요. 이게 소위 그 교회 땅을 가지고 알박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재개발 구역에서 패소를 했네요. 어떻게든 그 보상금 많이 좀 받아 먹으려고 교회가 돈 욕심 부리다가 그러니까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시면 82억 원을 책정을 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거에 7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 법원은 그 2배 정도가 되는 157억 원의 보상안을 제시를 했더니 이것도 거부를 했고 어쨌든 패소를 했대요. 자, 마지막으로 세계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랍에미리트에서 드론 테러로 인한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정상회담 불발과도 관련이 있지 않느냐 라는 추측이 가능하고요. 그러나 이제 왕세제와 일단 한 30분 정도 통화를 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엑스포, 과학 엑스포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산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여기에 엑스포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엑스포를 지지한다라고 밝혔었거든요. 조금 좀 민감하게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기시다 일본 기시다 총리 한국이 대책 가져와라. 이건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계속해서 강제징용과 관련된 내용을 한국이 해결책을 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이 존재감이 많이 없어져서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죠. 우리도 무시하고 넘어갑시다. 외무장관은 또 동또는 일본 땅을 되풀이하고 있고, 근데 존재감이 너무 없어요. 일본이. 사요나라. 자, 밑에 뭐 관련 일본 뉴스가 또 나오는데 도쿄에서 코로나19 비상조치를 요청을 했군요. 엄청 퍼지나 보네. 자, 관련성이 있어요. 자, 도쿄를 비롯해 갖고 지금 또 코로나가 비상이잖아요. 그럼 지지율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때린다? 한국을 때린다. 일본의 정치계가 항상 이런 식입니다. 뭐 그런 내용들. 국제유가는 아니 계속 올라가고 있었단 말인가요? 7년 만에 최고치. 물가가 계속 올라갈 것 같군요. 미사일 얘기.
개고기 반대 일본 시민들 한국 공관 앞에서 동시다발 항의 집회를 했다. 우리 잘 안 먹는데 이제 중국 가서 하시지. 그래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상당히 좀 위기를 계속해서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자,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내일은 수요일이네요.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